자, 다음은 태양을 공전하는 가상의 소행성 A와 B의 타원 궤도에 대한 탐구이다. 자, 실험 과정 가. 자료로부터 A와 B의 타원 궤도 긴 반지름을 구한다. 긴 반지름, 궤도 장반경을 구하라는 말이네요. 발문에는 지금 20률이 주어져 있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긴 반지름을 구하기 전에 20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20률이란 공전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기억하기 좋지 않을까. 어떠한 공이 있는데 자동차가 이 공을 밟고 지나가게 된다면 전차적으로 찌그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원일 때, 동그랄 때가 숫자 0처럼 20률이 0인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20률이 1인 경우가 포물선이라고는 부르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숫자 1이 뒤집힌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행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을 때를 우리가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0.8과 0.6에 둘 다 타원 궤도에 가까운 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20률이 큰 A가 좀 더 찌그러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20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궤도 장반경을 구해보도록 하자. 먼저 A에 대해서 구할 건데 A의 궤도 장반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 20률이라고 말하는 거는 공전궤도 장반경분의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를 가지고 구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20률하고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궤도 장반경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의 경우는 20률이 0.8이고 궤도 장반경을 모르고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12가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A의 공전궤도 장반경은 0.8분의 12, 10분의 8분의 1분의 12를 하므로 120을 8로 나누면 15AU가 되겠다. 자, A의 공전궤도 장반경 구했고요. 자, 이번엔 B. 마찬가지로 20률은 궤도 장반경분의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이므로 20률이 주어져 있고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으니까 20률 0.8은 0.6은 B의 공전궤도 긴반지름 장반경 분의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9. 이제 그대로 대입해 주게 된다면 0.6이니까 10분의 6은 6분의 1분의 9를 하면 되겠죠. 90을 6으로 나누니까 똑같이 15AU가 나오네. A와 B의 공전궤도 장반경은 15AU로 똑같습니다. 자, 공전궤도 장반경이 15로 똑같다는 말은 일단 이 두 개의 공전궤도를 합치게 된다면 공전 지름까지도 전부 다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타원 궤도를 그렸을 때 공전궤도 장반경을 여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A하고 B라는 소행성이 둘 다 이제 공전궤도 장반경이 똑같은 상태예요. 하지만 20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사실 이러한 형태의 공전궤도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다. 20률이 큰 게 A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공전궤도가 라지 A의 소행성이 되겠고 공전궤도 면적이 큰 게 라지 B가 되겠다는 거. 자, 이 모습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 풀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실험 과정 이어서 보겠습니다. 1AU를 1cm로 간주하여 공업판 위의 종이에 길이가 24cm인 선분을 그은 후 선분의 양 끝에 앞정 1과 2를 꽂는다. 똑같은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 24cm인 선분을 그어볼게요. 24cm인 선분을 그었고 왼쪽을 앞정 1이라고 할 거고 오른쪽을 앞정 2라고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의 결과를 이용하여 실의 길이가 기억 cm가 되도록 실의 양 끝을 각 앞정으로 고정한다. 실의 길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궤도 장반경에 곱하기 2. 이 a가 실의 길이가 되겠다. 자, 그림과 같이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a의 타원 궤도를 그린다. 자, 라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이제 타원 궤도를 그린다면 24cm로 그렸으니까 A의 공전 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라지 A라고 생각을 하자. 자, 계속해서 이를 그대로 두고 이를 1 방향으로 6cm 옮겨 꽂은 후 B의 타원 궤도를 그린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수행성 A, B의 공전 궤도를 달리하는 건데 이를 고정시킨다는 말이 나와 있죠. 이를 그대로 둔다. 1의 위치가 바로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6cm로 옮겨 꽂은 후에 B의 타원 궤도를 그린다. 근데 일단 20률은 지금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B가 작으므로 B의 공전 궤도의 면적은 A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B의 공전 궤도를 그려보도록 하자. B의 공전 궤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다. 일단 앞정 1 방향으로 요만큼 옮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B의 공전 궤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다. 여기가 소행성 B가 되겠다. 자, 6cm 옮겨 꽂는 B의 타원 궤도를 그렸고요. 마지막 파 이를 공통 초점으로 하는 A와 B의 타원 궤도로부터 두 소행성의 공전 운동을 비교한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30이다. 기억은 30이다. 자, 이 실의 길이 기억 센티미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A 행성의 공전 궤도에서 이렇게 절반을 긴 지름을 그리게 된다면 긴 반지름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긴 반지름이 될 거야. 오른쪽도 똑같이 긴 반지름이 될 거야. 근데 실의 길이가 기억 센티미터가 되도록 실의 양끝을 각 앞정이 고정했습니다. 그렇단 말은 여기에 만약에 앞정을 꽂는다 할지라도 두 초점을 고정시킨 실의 길이는 이렇게 연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길이 역시도 똑같이 A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실의 길이가 기억 센티미터라고 말하는 거는 이 A 값에 들어가는 말이므로 공전궤도 장반경 15가 나왔거든요. 15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3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앞정 1의 위치는 태양의 위치에 해당한다. 앞정 1의 위치 1의 위치가 아래쪽에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여기 1을 가만히 두고 2만 이동시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1이 태양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는 거가 되겠고 디귿 태양과 소행성을 잇는 선분이 14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B가 A보다 크다. 태양과 소행성을 잇는 선분이 14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B가 A보다 크다. 일단 디귿 선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궤도 장반경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A의 장반경과 B의 장반경은 지금 같은 상태입니다. 자, 궤도 장반경이 같기 때문에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해 가지고 A의 세제곱은 공전 주기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 소행성의 공전 주기와 B 소행성의 공전 주기도 같은 상태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률은 누가 더 큰 상태인가요? 20률이 A가 크고 B가 작은 상태다. 자, 이 상황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아까 전에 그렸던 B 소행성의 공전 궤도를 이렇게 합칩니다. 합쳐요. 이렇게 합친다면 안쪽에 있는 공전 궤도가 라지 A였어요. 바깥쪽에 있는 공전 궤도 라지 B예요. 지금 궤도 장반경이 같은 상태죠. 장반경이 같은 상태. 그런데 면적은 누가 더 넓나요? 당연히 B의 면적이 넓잖아요. B의 면적이 넓잖아요. 우리 통상 면적 속도라고 말하는 거는 공전 주기분의 이 타원의 면적을 의미하거든요. P분의 면적을 의미해. 다시 면적 속도 V는 공전 주기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주기가 일정하다면 면적이 넓은 게 물론 속도도 큰 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큰 B가 A보다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